네, 이제 전일 특징주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김덕호 FA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코스피 지수 개인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3,190선을 회복했죠. 장중 한때는 약 3개월 만에 3,2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아주 소폭 내리면서 어제는 쉬어가기는 했지만요. 나흘째 1,000스닥을 유지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일에 핫했던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무래도 국민주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뜨거웠죠, 어제. 사실 이제 카카오가 이제 워낙 액면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국민주로서의 50대 1의 그 액면 분할을 했을 때보다도 카카오가 왜 유독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게 다량의 매물을 내어놨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 이 부분들을 조금 초점을 보신다면은 카카오에 대한 전략을 참고하시면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으로부터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이제 기업들의 경영적인 어떤 기술인데 네. 우리가 작년에 대비를 했을 때 올해 들어서 액면 분할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이라는 단어를 잘 듣지 못했었죠. 오히려 뭐 증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올해부터 갑자기 액면 분할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시면은 지금 이 액면 분할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이 공격적인 어떤 유동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유동성이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이후에 어떤 그 투자 방향을 조금 더 일치시키겠다라는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단기적으로 상승의 영향은 나올 수 있지만은 또 다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또 하락으로 이어지는 영향이 많습니다. 네. 반면에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 경향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전환사채보다도 조금 더 매력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보신다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신용등급이 많이 강등을 하다 보니까 뭔가 대출 자금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여기에 정부에서의 지원들도 코로나 사태가 급속히 커지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막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함으로써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강세가 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한 해에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어떤 IPO에 대한 어떤 탄력 자금이라든가 투자 부분에 대해서의 그 실적을 거둬들이기 위한 상황으로서 강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서 또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또 상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그 지분이 20%가 넘게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코인 하시던 분들도 카카오만큼은 사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결국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장들의 전망들이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투기 자산이다 언급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이번 SEC 위원장으로 또 임명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 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 가상화폐는 조금 더 우리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마찬가지의 많은 수단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나오면서 팽팽한 어떤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의 그 영향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카카오의 그 지분 투자 매력이 좀 부각되지 않았었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어떤 그 단기적인 급등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내어놓았다는 점.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민주로서의 그 카카오의 매력도 중요시 보셔야겠지만은 체력을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종목 한번 알아볼게요. 관심주로 어떤 종목 꼽아 오셨을까요? 네,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하면은 이제 연을 이제 주로 생산을 하지만 또 여기 네. 구리 생산이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사실 몸값이 굉장히 무겁죠. 40만 원대 선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고려 아연을 굳이 언급을 드리는 원인은 바로 이 구리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닥터 코퍼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경기의 선행 지표격으로 움직인다. 구리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산업소가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 이제 한 가지 매력이 더 있습니다. 지금 각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그리고 탄소 절감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석유 에너지에 대한 그 수요는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의존율을 굉장히 감소를 많이 시키겠죠. 그럼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면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 이 전기 에너지를 가장 먼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자재가 바로 이 구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는 구리 가격이 약 7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과감한 발언을 또 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에너지 혁신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산업에 대한 어떤 ESG 경영 이런 효과들이 더불어서 나타나 보니까 구리 소요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찬가지로 미국의 코퍼엑스라고 구리 가격에 대해서 강산에 대한 어떤 ETF 상품들이 마찬가지로 3%대가 지금 넘게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네. 즉 이제 구리의 소역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소요, 즉 닥터 코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향후에 5년, 1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석유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그 수요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석유다라는 표현을 아주 과감하게 쓰다는 거죠. 오히려 원유 가격은 향후 50년이 됐을 때는 무려 1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보고서들까지도 각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라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ESG 경영 부분들을 굉장히 가속화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가 됐던 부분에서 이제 전기 고로, 그러니까 이제 석탄이나 이런 화력 에너지를 써서 탄소에 대한 부분들의 의존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기 고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LNG 발전소를 또 직접 건설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어떤 악재 부분들을 딛고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전해동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의 꾸준한 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온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해동박에 대한 그 공장들을 신설을 하면서 차후에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에서 매력 포인트가 제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호주에 있는 자회사 아크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이번 호주에서 가장 풍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풍력 발전 산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맥킨타이어에 대해서의 그 지분을 30%를 또 추가로 획득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광산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산에 있는 광물을 캐어나가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한다 이런 의식들도 많았었고 또 이 광물을 또 재련하는 과정에서의 그 탄소 에너지 의존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후에는 점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산업 보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셨을 때는 고려아연을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구리 관련주라고 하면은 고려아연도 있고 마찬가지로 조금 몸값이 조금 가벼운 네. 이구 산업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 이구 산업이요.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께서 조금 더 상당히 공격적이신 분께서는 이구 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골라보시면 되겠네요. 이 차세대 석유로 불리는 구리 관련주로 한번 오늘장 관심주 골라봤습니다. 전일부터 뭐 구리 관련 섹터에서 좀 상승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김덕호 FA는 고려아연을 오늘장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김덕호 FA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